작은 물길이 하나둘 모여 힘찬 물살과 함께 생명이 움트는 운곡천 상류 참새골. 이곳이 차고 맑은 계곡 습지에만 산다는 꼬리칠의 도롱뇽의 서식지다. 꼬리칠의 도롱뇽은 계곡 생태계의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종이다. 즉, 꼬리칠의 도롱뇽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 생태계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다. 갈색 바탕의 노란 얼룩무, 몸 길이의 2배가 넘는 가늘고 긴 꼬리가 특징인 꼬리칠의 도롱뇽.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세 종류의 도롱뇽 중 그 개체수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귀한 종이다. 봄이 무르익는 참새골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다. 5월로 접어들면 참새골엔 식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번식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노랑턱 맷새 둥지에도 새 식구가 생겼다. 노랑턱 맷새는 한 번에 5개의 알을 낳는데 이곳 운곡천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텃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청정지역 참새골. 새끼 물까마귀가 어미를 잃은 모양이다. 산간 계곡이나 물가에서 사는 텃새 물까마귀. 어미를 찾아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이 제법이다. 일급수에서만 산다는 버들치. 암컷의 배가 불룩한 것이 산란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다. 어둠이 내린 참새골. 밤이 되자 수소곤충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물속에서 혹은 물가에 사는 수소곤충은 민물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육식성 곤충과 물고기 등 1, 2차 소비자의 먹이로서 민물 생태계의 에너지 순환에 큰 역할을 하며 종종 하천 수질을 대변하는 지표종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산간 계곡의 맑은 물에 사는 수소곤충은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의 중요한 먹이이기도 하다. 물이 차고 맑으며 먹잇감이 풍부한 운곡천 상류. 꼬리칠의 도롱뇽이 살아가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꼬리칠의 도롱뇽이 상류 계곡의 맑은 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도롱뇽은 운곡천 곳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 녀석은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도롱뇽은 논밭 주변의 웅덩이나 물이 고인 곳에 알을 낳는다. 비교적 수질 오염에 강한 도롱뇽은 꼬리칠의 도롱뇽에 비해 개체수도 월등히 많은 편. 보통 암컷 한 마리가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모성애가 강해서 알을 낳은 뒤 한동안 산란처에 머물며 알을 보호하기도 한다. (5월에도) 진달래가 곱게 피어있는 운곡천. 운곡천의 봄은 늦게 온다. 이곳의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추운 탓이다.
그러나 운곡천의 새 식구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산간 계곡에서 부화한 꼬리치레 도롱뇽은 이곳 물속에서 2년 정도의 유생기를 보낸다. 유생은 성체와는 달리 꼬리가 짧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고 주둥이는 투박하게 각진 편이며 아가미로 호흡한다. 몸은 보통 탁한 갈색빛을 띠는데 때때로 등에 긴 줄무늬를 가진 놈들도 있다. 그에 비해 도롱뇽 유생은 머리와 몸통이 크고 꼬리가 아주 짧다. 도롱뇽 알이 두 줄의 바나나 모양이라면 꼬리칠의 도롱뇽의 알은 콩깍지 2개를 겹쳐놓은 모양이다. 도롱뇽 유생은 아가미가 실타래처럼 한 장씩 떨어져 있지만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은 잎사귀를 3장 겹쳐놓은 모양이다.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만의 특징인 까만 발톱은 빠른 물살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된 것이다.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은 물살이 세지 않은 물가의 낙엽이나 자갈 밑에서 수서곤충을 먹고 산다. 하루살이 유충의 움직임을 감지한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이 먹이 사냥에 나섰는데 이번엔 목표물을 좀 더 주시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해본다. 이로써 한동안은 먹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꼬리칠의 도롱뇽은 움직임이 거의 없어 신체의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편. 그래서 먹는 양도 많지 않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운곡천에도 단비가 내렸다. 알에서 부화한 버들치치어들도 운곡천 식구 대열에 끼었다. 새끼 노랑턱 메새들도 알에서 깨어났다. 어미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새끼들. 언젠가 이 새끼들도 운곡천에 자신만의 둥지를 틀게 될 것이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계곡물이 크게 불어났다.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이 눈에 띄게 자랐다. 눈 주위가 돌출되고 주둥이 주변이 날렵해졌으며 아가미도 태화에 많이 작아졌다. 계곡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필요했던 까만 발톱도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몸 전체에도 얼룩무늬가 뚜렷해졌고 꼬리도 제법 길어졌다. 운곡천의 가장 큰 특징은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두터운 먹이 피라미드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밤이 돼도 운곡천은 잠들지 않는다. 야행성 동물들의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꼬리칠의 도롱뇽도 바로 이 시간 어둠이 내린 후에야 비로소 활동을 시작한다. (2월 2호) 유생들이 사는 곳에선 꼬리칠의 도롱뇽 성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산란을 마친 후
계곡 최상류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동을 마친 꼬리찔의 도롱뇽은 계곡에 흐르는 물 주변에서 주로 생활한다. 낮에는 이끼가 무성한 곳이나 낙엽이 많이 깔려있는 습한 곳, 쓰러진 나무 둥치의 빈 구멍이나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낸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은신처에서 나와 거미나 지렁이, 쥐며느리 등을 잡아먹는다. 운곡천의 상류 참새골은 인간의 간섭이 거의 없는 꼬리찔의 도롱뇽이 살기에 이상적인 곳이다. 그러나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간 계곡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꼬리찔의 도롱뇽이 지금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거리가 되듯이 언젠가 참새골에서도 꼬리찔의 도롱뇽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단풍나무가 유난히 많은 참새골. 상처난 단풍나무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수액을 뽑으려는 사람들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친 것이다. (6월) 갑작스런 사방댐 공사로 참새골이 소란스러워졌다. 사방댐은 계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꼬리찔의 도롱뇽을 비롯한 수소 생물들의 이동로를 차단시켜버렸다. 참새골 생태계가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산간 계곡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면 꼬리찔의 도롱뇽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인간의 생존 기반도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꼬리찔의 도롱뇽이 사는 땅이 곧 사람이 사는 땅이기 때문이다.